네. 하여튼 금요 독서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태풍 때문에 상당히 피해들이 많고 그런데 서울 쪽에서는 피해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이어가지고 사재가 좀 피가 세요. 아이고. 그 치우느라고 또 좀 한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우리 장필구 소장님부터 발표하실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제가 전체 아직 읽지 못했고요. 페이스북에 지금 제가 올려놨습니다. 토론방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동교동에서 그 인문학 저자들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그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세 분이 나와서 이제 책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작가들이 한 분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40에 읽는 순자, 그다음에 그 유영만 교수의 끊기보다 끊기라고 하는 그러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그 끈기라고 하는 게 꾸준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성실함, 이런 쪽의 뭐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역발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그 끈기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끊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냈는데요. 그래서 끊기와 끊기, 퀴스는 이제 간두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트라고 이렇게 책자 표지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거기 잠깐 이제 첨언을 한 거에 보면은 이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최근에 나온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말한다. 그래서 뭐 재능보다는 노력의 힘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릿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성장보다도 성숙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평소에 어떤 성공의 개념보다도 이제 진화하는 그러한 그 신중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성장보다도 성숙이 필요한 당신에게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이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그 낯선 위기를 돌파하는 어떤 역전의 힘을 설파한 책이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평상시에 하여튼 그 끈기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생각을 조금 뒤집어서 그게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끊기, 뭐를 간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덕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경제의 어떤 그 빙하기에 도래한 현실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숨 고르기를 하기 위한 안내하는 그러한 치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5가지 정도 이 끊기에 대한 8가지가 되겠습니다. 끊어내는 8가지 연습해가지고 이제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버티지 말자. 두 번째 그 버리고 내려가자. 그다음에 함께 하자. 그다음에 두려워 말자. 천천히 끊어내자. 반성하며 끊어내자. 그다음에 방황해도 괜찮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우리가 끊는 데 필요한 8가지 어떤 그 팁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소개한 그런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작가와의 만남 시간에 제가 소개받았던 책자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장소장과 같이 끈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 많이 능사는 아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추천 감사드립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실버타운 올가이드라고 그래서 뭐 깊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자료집입니다. 예, 요즘 그 실버타운 쪽 관심이 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자료 보면서 이제 이 책은 전체적으로 어떤 책군에 속하냐면 그 실버들의 거주,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 그 문화에 대한 그 책군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주력해서 돼 있는 부분은 실버타운에 집중이 많이 돼 있고,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주거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실버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국가에서 또 진행하는 게 또 따로 있고, 정책 과제, 정책 사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버하우스라고 불리는 계열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접근도 있긴 있는데, 예, 그런 책이고, 저자는 보니까, 강사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쪽 관련된 거 이제 하면서 이제 자료 수집한 거를 싹 정리를 한번 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귀에 익은 실버타운은 막상 알고 보니까 전체 수용 능력은 한 8,000명 정도? 그래서 실제 실버의 0.1%밖에 수용이 안 되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강조는 많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굉장히 한쪽에 국한된 그런 쪽이고, 고가형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있는 게, 고령자 복지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 알뜰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버하우스는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종류, 그런 종류에 가까운데, 근데 이제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포함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버하우스에서 포인트로 두는 거는 경제력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여가생활 세 가지 관점으로 이걸 잡아야 된다. 경제력 쪽은 70세 이전에 그 거주를 확정을 하라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주거에다 전부 몰빵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제도도 필요하면, 겸해갖고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뭐, 요런 내용이었고, 이제 그 건강에 관련돼서 그 포인트 집은 거는 공원하고 병원과의 거리, 그 다음에 산책로 여부,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생활 위해서는 체육관, 수영장, 노인복지관, 그리고 이제 식사 준비가 점점 곤란해지는, 그런 쪽 나이까지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식당과의 거리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 전체 보면서 느낀 게, 그냥 그 공통 부분, 일반적인 이야기, 이런 쪽들로 이제 이렇게 막 가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실버하우스까지 다 해도 그 전체에 해당하는 주류가 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놓치고 있는 관점들, 그거는 이제 아래 키워드 제가 좀 나열해 봤는데, 디지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요즘 실버 이야기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거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부분 고려가 굉장히 적고,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 내부에 이렇게 약간
종교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 두 가지 정도 기독교하고 불교 정도 이런 정도 해갖고 해놓은 케이스는 있는데 근데 어쨌건 종교에 대한 부분 고려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온 그 사람만의 그 삶의 사명이라든가 그리고 실버 때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목표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특성 고려라든가 그걸 고려해라라는 말조차도 안에는 없고 그래서 그냥 너무 그 뭐랄까 실버 쪽을 그냥 소비 쪽으로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직 제가 뭐 그 세대가 안 돼가지고 제가 모르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취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너무 이 형태가 좀 고정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개인별 특성이나 가족과의 거리를 고려하는 거 이런 이야기 부분이 언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버타운이 사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이 정보는 조금 이것도 양극화라 할까요? 부자 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대 실버타운 이건 이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노인복지주택은 가령 빈 집을 이제 지자체에서 그걸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방방이 좀 분양을 하는 거죠. 이제 아니면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입주를 하고 그리고 그 입주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을 파견하는 그런 일들 하는데 인기 있는 일이긴 해서 예산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는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강기남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혹시 유영진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볼게. 지금 방금 전에 책을 읽으신 중에서 혹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수원에 그 삼성에서 하는 그 실버타운이 있거든요. 뭐죠? 저기 굉장히 고가고 항상 서틀버스가 움직이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러는 데인데 저도 거기 이제 그 무슨 교육을 받을 때 거기 시찰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럼 그게 어디에 소속이 되나요? 1, 2, 3, 4 중에서 실버타운 쪽입니다. 실버타운 쪽이고 그 사례도 이 책에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고가가 보통 실버타운이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건물 한 5층, 6층 건물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그거는 그러면 실버타운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아닌 거는 아니고 실버타운도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많이 근데 이제 당연히 요 중간 형태가 있는 거죠. 딱 잘리는 게 아니라 네. 전체가 쭉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실버타운이 곳곳에 갈 때마다 엄청 많은데 왜 그게 0.1%밖에 그게 만약에 실버타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0.1%밖에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약간 왜 그럴까? 왜냐면 너무 많은데 실버타운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방균남 네. 대표님 동선이 그런 곳만 다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다니신 게 아니라 고르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방균남 대표님 동선이 0.1%의 동선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적다는 말이네요. 네네. 저는 왜냐하면 실버 세대가 그 연령대 지금 세대에 살고 계신 분이 숫자가 얼마나 네. 많은데 그 시설 몇 개가 그거를 다 수용을 하겠어요.
그렇구나. 네. 아, 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 이름이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거기도 실버타운인가 그러는데 그 밑에 1층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그런 실버타운이 많이 생겼다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부족하고 그 어쨌든 종교 단체에서 아예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네. 데들은 그 이렇게 바깥에 실버타운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또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데 그 종교 단체들이 내부에 뭐 수양관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그 돼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에는 이제 내부 기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액 헌금자 또는 이제 일시적으로 저기 해가지고 또 하는 형태 해가지고 그런 쪽을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예, 근데 이제 그런 네. 일반적인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실버타운이 분양하신다고 그랬는데 되게 제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기에는 뭐 금액을 얼마 내고 한 달에 얼마씩 낸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분양을 대부분 그런 형태도 있고, 그런 예, 분양은 이제 약간 투자 이런 거 겸해갖고 하는 형태 이런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0.1%면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아니요, 꼭 여기에서는 그 들어가고 싶어도라는 부분은 이제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경쟁이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거기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 자기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이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그쪽은 저기가 될 수 있어도, 예. 예. 네. 네. 저도 옛날에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렇게 큰 어떤 타운 같은 걸 만들어서 여유가 좀 있을 때, 그 형제들이라든지 지인들이 다 같은 곳에 모여서 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실버타운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타운을 보통 이뤄서 타운이라는 형태를 할 때는 내부에 공동을 위한 그 인프라가 들어와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타운이라고 하고, 그냥 독립적인 주거 이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거나 각자 저기 하는 형태 이럴 땐 타운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예, 보통은. 예, 근데 뭐 경계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그 지금 저희 그 소셜앱 전문가 협동조합에서 지금 실버타운 온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다룰 거니까 또 이야기 나누시고요. 예, 이제 책 네. 이야기로 예. 아니 오늘은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한 걸로 오늘 마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네, 네, 전제가 이번에도 확대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아마 삼성 노블 카운티 네, 네. 다녀오신 네. 것 같은데 그런 유당마을도 다녀왔어요. 그게 최초의 실버타운이라 그래서 옛날에 심리학 공부를 할 땐가 뭐 할 때 그 시찰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당마을이 국내 최초의 실버타운이라 그래서 거기랑 그 노블 카운티 거기 수원에 삼성에서 하는 건가 거기도 다녀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연배니까 좋은 정보들을 공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 원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지난주에 기본 그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건 없고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완전 해독 맞아 이제 읽었는데요. 그냥 저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뭐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 몸에 이제 건강이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특별하게 이런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거 없이 그냥 뭐 뭐든지 골고루 잘 드시는 방향에서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성인병들 중에서 뭐 한두 가지가 이렇게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여건이나 그다음에 환경 또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의 정도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개선하는 방법이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중에서 이제는 저녁 시간에는 과일 식사로 거의 이제 외부 모임이 없을 때는 과일 위주로 식단을 이제 교체를 했고 아침, 점심은 이제 육식을 좀 포함한 음식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보통 낮에 같은 경우에는 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또 천천히 내려가는 형태니까 몸을 쓰거나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 주로 과일 식단으로 바꾸면서 수치는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조금의 운동으로 빨리 떨어지면서 저녁에는 몸을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장이라든지 위를 편하게 해주면서 아침까지 오랫동안 좀 장을 비워놓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식단을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회복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실제로 취한 거는 오늘 요 말씀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식사 순서, 과일을 먼저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국을 먼저 이런 식의 어떤 식사 순서와 그다음에 먹는 것, 그다음에 먹는 거에 대한 양 이런 것들을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그냥 제가 하는 식단이 뭐 일반인들한테 다 맞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성인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완전 해독을 그냥 정복하셨는데 생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독서를 하셨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식단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재 회장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이 소개 추천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경청만 할게요. 예, 그러면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유됐습니까? 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책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혼자입니다. 일본의 마츠바라 준코 씨가 쓴 책인데 홀로 사는 사람이 꼭 참고할 인생 정리법이라고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1인 가구와 노인 인구 비중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난해 7월 노인 인구가 901만 명인데 개띠 출생자가 58년이니까 올해 되면 65세에서 92만 명이 이제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그러게 되면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인 가구도 2022년에 통계청 인구조사로 봤을 때 7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1인 가구 비율이 2020년에 15.5%인데
이게 숫자 2010년에 15.5%였는데 2020년에 34.5%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19%, 20% 가까이 이렇게 1인 가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혼자입니다라는 이 책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1인 가구가 더는 특별하지 않는 시대에 홀로 맞는 죽음도 더는 특별한 죽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홀로 마주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참고할 인생 정리법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자신이 이 홀로 노후를 보내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SS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SS는 싱글 스마일 시니어 라이프 네트워크라고 한 시민단체인데 그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1947년생이어가지고 70세를 훌쩍 넘은 비혼의 노령으로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서 이 자기가 얻은 삶의 비밀과 나이 듦에 관한 통찰, 또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인생 과제들을 재치 있게 담아낸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고독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고독사라는 말에는 죽음을 목격한 사람의 시각에서 묘사된 처참한 죽음의 광경만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고인의 일생을 향한 존중은 담겨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로 살다 홀로 맞는 죽음을 다 쓸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혼자 살던 사람이 혼자 죽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하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평생 살았던 방식대로 죽음을 맞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적인 죽음의 방식 아니겠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유언장을 작성을 해두는데, 그것은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고독한 죽음이 아니라 고독한 삶이다라고 합니다. 책은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목표이다, 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나답게 자기를 아끼고 지키며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홀로 맞이한 나의 죽음 앞에서 누군가가 고독사를 떠올릴까 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행복하게 여한 없이 잘 살다 간다라고 나 스스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 후 3일 내에 발견되기 위한 작전을 추천하는데요. 신문을 구독하거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받거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홀가분하게 맞이하고 싶은 사람 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참고할 인생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꼭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유언장 얘기도 했었는데 이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홀로 살기 때문에 그 유언장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보장이 없다라는 그런 걸 이제 염려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 SS 시민단체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유산 기부하는 걸 이제 추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작성해 놓은 유언장이 그대로 공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래서 내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든지 미리 장례식 준비를 하든지 주변을 정리하며 실질적인 임종 준비를 하는 걸 도와주면서 최고의 홀로 죽음을 얘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좀 책 제목이 누구나 혼자이다고 하는 것, 물론 혼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아까 이제 이 통계를 봤듯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독사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할 걸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는 방법을 추천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참고로 하셨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예, 혹시 이순자 회장님 마무리 발언 한 말씀 하시죠. 집에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시간을 맞춰놨는데 그게 빗소리하고 지금 안 맞아갖고.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은 즐거운 하루, 이제 태풍 지나가면은 이제 또 활짝 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금요 특서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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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